네, 안녕하세요. 개수초등학교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이 통한 소통 라디오 개수통통 라디오입니다. 반응들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벌써 7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AI가 모든 산업 및 예술계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어느 학자들은 미래의 우리의 사회 모든 직업이 AI로 통해서 바뀌게 될 것이며 이미 있는 직업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갖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꿈을 찾아가야 하는데 미래의 이 AI들이 과연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수초의 교육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울리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두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여기 저희 달잼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개수통통 가족 여러분. 저는 학부모 달잼입니다. 네, 잠시만 마이크 조금 조정할게요. 글씨 보이세요? 네. 네, 자 다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맡고 있는 보름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하간입니다. 네. 네. 잊어버렸을까봐 하마터면 간디입니다. 그러게요. 점점 간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간디가 되실 뻔한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AI인데 그 전에 앞서 네, 저희 학부모회에서 전달드릴 전달 상황 전달해 주시고 저희 달잼은 도망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빨리 네, 일이 많아서요. 네, 네. 전달하고 네, 먼저 학부모에서 전해드릴 몇 가지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0월 26일에 있었던 개수 가족 걷기 데이가 잘 마쳤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새로운 코스로 걸어보았는데요. 그 길이 좋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대신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을 조금 일찍 당겨서 나뭇잎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숨 좀 쉬시고 숨을 네. 호흡을 하시면서 이렇게 날숨으로 계속 쭉 하시다가 쓰러지십니다. 네,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나뭇잎이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상당히 네. 온도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선선하니 걷기 너무 좋은 날씨여가지고 두 분 안 오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오신 분들 여기 계시네. 개인적으로 10월 마지막 토요일이 고정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상냥적으로 아쉽네요. 셋째 주였으면 내가 그러게요. 잘못했네. 학부모에서 잘못했네요. 내년에 셋째 주로 내년에 셋째째로 옮긴다고. 예. 내년 임원분들께서 준비하시고 모르겠네요. 또.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지금 학부모회 도서후원회에서 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 추천도서 100권을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을 벗삼아 자유롭게 읽고 동화책 주인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슈링크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체험이요? 슈링크스 만들기요. 그 뜻이 뭐죠? 슈링크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종인데요. 그림을 구워서 높은 열을 가하면 7배로 두꺼워져요. 오, 네.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키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방에 아이들이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 지금 밖에 시끌시끌하죠? 네, 지금 아이들이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네. 도서 축제도 하고 있고 네. 만들고 있고. 지금 네. 학부모님들께서 열심히 구워주고 계십니다. 이 축제는 어디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도서 축제는? 도서후원회에서 하시는 네, 거죠. 아유 우리 네. 개수초등학교 도서원에 여러 도서원의 회장님께. 좋은 일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네, 전해주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 오늘 축제가 있는데 일주일 뒤에 또 축제가 있습니다. 11월 8일에 쿵덕쿵덕 신나는 개수축제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학교 교실과 운동장, 다목적실 등에서 진행이 되고요. 점심 식사 후인
오전 1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 유치원 공연과 문화예술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니 시간이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오셔서 아이들 공연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또 그날 학부모에서는 학부모 회에서 네, 학부모 야, 회에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네, 있죠. 이미 들어보겠습니다. 소문이 났을 것 소문이 같은데요. 잦아드는데 저기에. 바로 먹거리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할 건데요. 아, 먹거리요. 네, 붕어빵과 붕어빵. 네, 어묵, 꼬치 어묵.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네. 붕어빵하고 어묵 두 종류를 준비하신 네. 거예요? 야, 붕어빵이 그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그럼요. 뭔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붕어빵 저희가 미역카 같은 게 하나 전문가 오나요? 섭외는 아닌데 네네. 전문 기계가 기계가 오나요? 학교에 왔지요 이번 주에. 왔어요 네, 이미. 네. 그 작년에도 붕어빵을 했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요. 예, 붕어빵이 근데 이 날씨에 너무 좋죠. 네, 근데 그 기계 대여비를 되게 비싸게 내고 음. 네, 작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개수초등학교 동문회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후원금을 붕어빵 주셔가지고 기계를 설마 사주신 거예요? 샀습니다. 네. 아, 샀어요. 진행 너무 잘해주셔서 말하기도 좋네요. 아, 놀랍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안 보실 것 같지만 개수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네. 네, 저희를 늘 도와주시는데 이번에 네. 또 붕어빵 기계를 붕어빵 기계와 더불어 더불어 네, 붕어빵이 한 번에 6개씩 구울 수 있는데 6개씩. 네, 한 100여 명 정도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학부모님들까지. 네네네. 그래서 미리 구워서 보관할 수 있는 보온고까지. 아이고. 네, 대용량의 그 붕어빵 전문 보온고까지 해주셨고 또 아이들 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먹으라고 야, 어묵. 어묵꼬치 전기 기계. 어묵꼬치 전기 기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분식점에서 늘 볼 수 이렇게 있는 칸이 식지 나눠져 말라고 있죠. 칸 나눠져 네, 있고 맞아요. 식지 말라고 해놓고 네, 그것도 되게 야. 비쌉니다. 네, 그거랑. 그러면 어묵 국물은 그러면 누가 레시피 어떤 레시피로 네, 진행될까요? 그동안 어묵 그 마법의 마법의 있습니다. 가루. 네, 그동안 항상 사용했던 이게 그거를 또 이용해서. 영업 비밀이라. 네, 회색 요리 정말 비싸. 네. 그 예전에 어묵 국물에서 이렇게 꽃게를 떠가려다 제지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국물 내려고 꽃게랑 네. 그 무랑 넣어놓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그걸 떠가려다가 어묵 국물 뜨는 척하면서 아. 그래서 거기 어묵 가게 하신 그 사장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저희는 뭐 꽃게는 없을 것 같고 네. 마법의 가루가 네, 있을 마법의 예정입니다. 가루.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들통과 그 들통을 끓이기 위한 뭐 가스를 그렇죠. 옮기고,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 불을 피우고 한참 끓여야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고생을 들고 왔다 하셨는데요. 갔다 해야 네, 되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어묵꼬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무료인가요? 네, 무료이고요. 네, 무료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고 혹시라도 점심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명당 한 개만 먹을 수 있어요. 제한했습니다. 어묵 한 개, 붕어빵 한 개. 붕어빵 한 개. 네. 알겠습니다. 몇 시부터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오전 9시 반부터 오전 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 음식 부스를요? 네.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네. 거예요? 자칫 애들 점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한 개씩만. 한 개씩만. 네. 2개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졸업생들이 오게 되면 그날 졸업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나요? 오전이니까 어렵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후에는 안 합니다. 아쉽습니다. 오후에는 안 합니다. 네. 혹시라도 오는 졸업생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오전에 네. 학교 째고 오세요. 붕어빵 먹으러. 붕어빵 먹으러 와. 학교 뭐 중요해. 네. 자, 다음 소식. 네. 그리고 학부모에서 준비한 건 먹거리 체험 부스이고요. 그다음에 나무 놀이터를 또 준비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 목공 동아리에서 탁상시계 만들기 체험을 영어실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실에서요. 네, 지금 공사 중이어서요. 예, 목공실 이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언제인가요? 언제 날짜는 언제예요? 축제 날이요. 같은 날 다 하는 네, 거예요? 다음 주 네, 금요일. 그러면 그때 먹거리 부스도 준비하시고
탁상시계 만들기도 네. 있고 나무 놀이터도 있고. 있고요. 야.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프로그램이 놀 수 있을 엄청 것 같습니다. 많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핫 이슈이지요. 학교 바로 옆에 그 CU 편의점이 CU. 네, 이번 주에 편의점 오픈을 생겼습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 근처에 마트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요. 네, 바로 그 편의점 가는 길에 인도가 없고 그렇죠. 네, 위험하죠. 그 쪽문으로 나갈 경우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바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큰 공사 차량이 수시로 지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덤프 트럭. 네, 덤프 트럭 사고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어제도 덤프 트럭은 봤습니다. 그 시야가 안 보이는 네. 거의 공간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많은데 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당부해 주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시간에는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즉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고요. 네. 둘째, 하교 후에 편의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른이 동행해야 하며 다시 학교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문을 나가면 하교 처리가 됩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학교로 돌아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즉, 하교길에 편의점을 이용한 후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원리 원칙상으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거기서 사가지고 와서 결국은 학교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최선의 그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나면 큰일 네, 나죠. 지금 현재는 반드시 어른이 동행을 하거나 네, 집에 가는 게 들렸다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안 가는 게 일단은 최선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더 많이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집 앞에 있는 CU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쇼핑에서 오는 그 자존감이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내가 네. 원하는 거 고를 수 있다므로 해서 그렇죠. 자존감이 커지고 그거 재밌긴 한데 맞아요. 여기 지금 앞에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혹여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당분간은 그냥 출입을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잘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학부모의 소식을 마칩니다. 모두 함께 멋진 11월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칼퇴근하시나요? 네, 칼퇴하겠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들어온 김에 우리 선생님 세 분 사진 한 번만. 저요? 저희 선생님도 바쁘기 때문에 바로 자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AI가 이제 음악, 그림, 글도 써주고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에 효과음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네. 디자인에 코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렇게 모든 분야에 이제 AI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저희 폰만 봐도 얼굴 인식하는 것 자체가 AI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AI를 과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쏟아지다 보니 이렇게 뭔가 경험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AI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족스러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분부터 한번. 저부터 네. 하면 일단은 신기하더라고요. 아 신기하죠. 아직까지 신기하긴 해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져 그림이 딱 나오고. 그림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약간 어설픈 것도 있고, 우리나라인데 뭐 중국어가 써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여하튼 좀 또 황당하기도 하긴 한데, 여튼 뭐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 되게 신기했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영어나 이런 거 질문 넣어주면 이 해석이 전에 뭐 팝하고 이런 거보단 활등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의미를 해석해서 분석해 주는 게 그래서 이거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모르는 거 질문했을 때 네네. 설명이 참 차분하게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논문으로 막 어렵게만 쓰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딱 해서 구성해서 알려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생각이나 가서 정리를 해야 될 때 네네네.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AI에게 딱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인 것도 만들어 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더 붙이다던가 아니면 좀 더 추가해서 색깔을 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표현할 때 그런 건 좀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좀 부정확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면 너무 옛날 정보를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나 혼자 쓸 때는 재밌게 사용하지만 어디가 내보일 때는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필요하다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만큼은 이건 분명히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역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애들이 AI를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머리 아파지겠다. 그렇죠. 이거 팩트체크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운 것도 막 가져올 텐데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잠깐 해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다. 그렇죠.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AI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 저희 하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좀 아날로그 틱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AI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좀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뭐 이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AI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이용 당한 게 많죠. 이용 당한 거요. 어떻게 당하셨나요? 모르게.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뭐 주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뭐 인터넷을 열면 지가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알고리즘의 노예죠. 네, 처음에는 남들도 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 맞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다 각각 다른 얘기를 나눠보면 각자 알고리즘 다르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이용 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용했다고 하는 건 뭐 아직 뭐 그림이나 영상은 제가 뭐 그런 분야를 이렇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네네. 주로 이제 아이들하고 사용했던 건 작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 방식을 아이들하고 이제 사용 방법을 좀 익힌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좀 했었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마 저거 같아요. 뭐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길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그 처리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안내하고 그 결과를 내느냐 이건데 하여튼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은 그거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얼굴 인식 이거. 네네. 좀 어쩔 땐 무섭더라고요. 그쵸. 가끔 이게 보면 누가 내 폰을 가져가서 내 얼굴을 밀어가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은행 비밀번호 대. 그럴 수 있죠.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용했던 거는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 그 빅데이터라는 것도 상당히 요즘 껄끄러운 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던 게 그 구글에서 폰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기사화되면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신발 광고가 뜬다든지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밈으로 이거는 마치 듣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장난을 쳤었는데 실제로 듣고 있는 걸로 그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그렇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하강 같은 경우는 만족스러운 편은 아닌 걸로 좀 무서운 걸로 아직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보름달 같은 경우는 신기했던 걸로 그냥 만족과는 좀 거려. 그러면은 이제 그 흔히들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떠드는 게 이제 다 끝났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매트릭스 세계 그 영화 세계관처럼 바뀔 것이고 뭐 별 얘기 다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이 AI가 이제 인간을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기 일단 아날로그 세대의 하가는 이야기부터 저번에 제가 디지털 세대는 또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에 여기 충분히 디지털 세대는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저 역시도 인터넷이 이제 최초에 깔릴 때부터
살았던 그냥 세대지. 전에는 뭐 삐삐 저 시티폰 나왔을 때만 해도 시티폰 네. 아시나요? 네. 네. 공중전화 옆에서만 되는 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 각설하고 네. 돌아와서 맞아요. 이게 어떠신가요? 인간을 AI가 대체할 것인가 이러는데 약간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는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AI가 어쨌든 확산되고 네. 또 될 거라는 거에서는 대해서는 동의해요. 네. 이제 분명 확산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하겠죠. 인간이 네. 어떤 기술의 방향을 막아내긴 참 어렵다. 특히나 그 기술의 방향이 인간이 의도하는 바의 방향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하지 않아도, 즉 이때 인간은 대다수의 인간, 합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소수의 어떤 자들에 의해서 주도하는 기술은 탁월하게 발전할 것이다. 당연히 발전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그 탁월하게 발전되어 있는 기술에 사실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날 텐데, 부정적인 면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그런 자들이 기술은, 왜냐하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기술은 개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권력자들 중에서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후에 더 이 권력을 이어가거나 더 큰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뽑아서 발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기술은 주관적인 발전이 아니다, 객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의 AI가 과연 모든 인간들이 다 합의해서 이런 것이 인류에게 보편타당하고 보편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있어서 그냥 써보니까 좋고 신기하고 또 무섭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인간을 다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면은 또 분명히 있다. 긍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의료 분야에 굉장히 저는 의료 분야. 의사를 대체한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의사들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가지고 사실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판단하는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의 것들이 결국 AI가 이렇게 판단하고 무수히 많은, 인간보다 훨씬 많은 학습을 해서 판단해 주는 것들은 인간의 판단보다는 현재로는 오류가 좀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을 테고, 또 하나는 아직도 사실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거대하잖아요. 네.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무수히 큰 컴퓨터로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AI라든가 이런 기술이 나타나면 그건 인류 보편적으로 굉장히 좀 예방하거나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상당히 들어요.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조하는 거다. 보조. 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것들을 보조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와 객이 좀 달리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주와 객이 전도된다는 거. 전도된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서 이렇게 서브하는 네네. 이런 기술로만 사용하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 기술은 이런 손바닥을 보고 개발했지만 손 뒷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을 많이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그걸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양면이 있으니까 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면은 저는 굉장히 우려한다.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른들 말벗해주는 AI. 아, 네네. 그렇죠? 그런 또 거. 우리 영화에도 나왔잖아. 허 이런 걸 보면 네. 도대체 그것이 인간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심지어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을 거부하거나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도구로서 그 정도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 도구랑 본질을 이렇게 그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헷갈려 버리면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그 도구가 우수하고 좋다고 평하는 건 괜찮은데 인간 이하로 또는 도구 이하로 생각하게 되는 우려가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그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 중국이었을 거예요. 아마 3,000km 정도 떨어진 그 곳에 의사 선생님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계시고 수술을 받을 환자가 3,000km 떨어진 데서 로봇팔로 해가지고 이번에 네.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네, 성공을 했다라고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그 통신을 통해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그 과거에 조금 과거긴 한데 불법 영화가 예, 빠르게 전파된다든지 그 옳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파일들이 전송이 된다든지 그렇지. 심지어 뭐 해킹을 더 빠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나쁜 효과가 그 양면성에 대해서 네네.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AI는 아무래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얘기는 자본주의에 휘둘릴 것이다. 자본주의 입맛에 맞게끔 네, 변하면서 역시나 네. 이렇게 조금 휘둘릴 것이다. 네, 학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보름달은 좀 의견이 어떠세요? 네. 학원 말씀을 들었고요. 네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전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AI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AI가 있어서 뭐 하마스 대원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네가 적성국이라고 보는 적대시하는 곳에 대한 네네. 조직에 대한 사람이 안면 인식을 해놓고 이 안면 인식을 이제 딱 이제 드론이나 띄워놓고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이 사람들이라도 낮에 있다가 밤에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찍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간 게 확인되면 AI로 확인하면 AI가 이제 뭐라 하냐면은 계산을 한대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지금 폭격했을 때 얼마 정도의 사람이 이제 뭐 보통 이때는 부수적인 피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가족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이 판단 AI가 판단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위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한 명에서 한 30명까지는 같이 죽어도 된다. 아, 진짜요? 하급이면은 한 10명은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격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판단에 대한 것을 이렇게 AI가 자동 계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런 걸 AI를 통해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무섭네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AI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의 목적 뭐 그게 돈이 자본이 됐든 어떤 뭐 이런 군사적인 목적이 됐든 여튼 이 인간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서 디자인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인문학적 판단을 한다든가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죠. 프로그래밍에 대한 판단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점점 그런 것이 시간이 되다 보면 이제 되게 우려가 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나 가치 그러니까 수단이 돼 버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되면 좀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고민이 되어지는 거고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 되게 반복적인 일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쌓아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 같은 거는 되게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장 쓰고 있지만 뭐 3.3인가 세금 환급해주는 프로그램 AI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뭐 너가 당신이 뭐 세금을 몇 년도에 냈는데 얼마 못 받았어 신청해. 그럼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런 AI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다 세무사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들은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AI라는 것을 잘 사용하자는 얘기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한다면 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AI가 만들어놓은 세상 안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걸 벗어나는 건 결국은 어떤 인문학적인 힘 이런 어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상상력, 사고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또한은 AI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 아까 말한 양면처럼 좋은 면 과 나쁜 면이 있다면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하나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또 약간 우려 나쁜 점이 더 확산되어질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네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기술 발달할 만큼 또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만든 AI가 AI답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네, 그 방향을 배제를 하는 순간, 네, 우리는 그 AI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방향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이제 AI는 좀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는 그 AI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서로 혐오를 더 강하게 만든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뭐랄까 AI를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네, 거기에 대해 이해도도 사실 높지 않은 편이고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컸을 때는 AI가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자본주의에 의해서든 깔려 있을 세상이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 네, 변화가 이제 많이 생기긴 했어요. 좀 작년인가 선생님께서 챗GPT를 아이들이 한번 사용해서 자료를 찾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셨고, 칸쌤은 제가 그 반에 제 아이가 없어서 어떤 점을 진행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튼 교육의 방향도 사실 영향이 없진 않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기본 교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육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 교육도 이제는 뭐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 세대는 정말 최첨단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교육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6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교육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다 바꿔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예,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AI를 활용 많이 하나요?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뭐 특히 수행평가 같은 거, 수행평가, 과학 탐구 보고서 같은 거 할 때, 네네, AI를 이제 그 아이 또래는 다 전반적으로 다 AI를 사용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 정리하든지 네네네. 개념에 대한 것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논문을 찾아보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글이. 그렇죠, 논문. AI한테 가서 결론만 대가지고 얘를 쉽게 설명해주고 AI가 나오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딸아이가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AI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AI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애들이 쓴 글이 다 비슷해진대요. 인공지능이 그게 그대로 갖다 쓰니까 어떤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AI가 분석해주는 그대로 이 내용 체계가 나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제 좀 몇 편 읽다 보면 비슷하네? 그럼 내 선생님도 이거 AI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활용은 좋으나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생각 혹은 자기 관점들은 또 자기 독특함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의 독특함을 하기 위해선 거기에 더 입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이고 편견이 있고 또 시간도 줄여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거기까지는 한계지만 또 그 넘어서에서는 또 결국은 또 사람의 두뇌가
자기 뇌가 자기 두뇌가 활동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가치를 다시 녹여내는 작업들은 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네.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자력하게 하고 AI를 도구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익히는 거는 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지만 그건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들은 결국은 그 아이, 그 사람의 어떤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확실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AI 써 갖고 온 거를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일종의 컨닝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이걸 가지고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거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자기 생각도 덧붙여줘야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AI가 학습에 활용된다는 것 자체는 그 정도가 아닌가.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뭐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집에 딱 두고 활용했잖아요. 초등학교 전과. 네네, 그렇죠. 이렇게 아, 해서 전과. 딱 해서 그래도 뭐 찾아보면 아 이거구나 이거지만 지금 AI라고 하는 게 자체가 어떤 전과인데 이걸 좀 잘 능동시켜서 연결시켜준 어떤 좀 전형적인 전과라고 해야 될까? 살아의 다이나믹한 전과 네네. 이런 것처럼 그런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그것을 익히는 것은 좋으나 여튼 사람의 노력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 거고 사람이 변화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당연히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뭐 더더군다나 또 중요한 건 결국 아무리 노력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뭐 사람에 관한 관계라든지 네네. 이런 느끼는 결국 교육이 아니고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들었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표준전과, 통화전과. 네. 자, 수련장.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전 없어서 못 써봤어요. 아, 그래요? 동화전과가 조금 디자인이 이뻤어요. 아, 그랬어요? 표준전과는 글이 많았어요. 아.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돈 있는 애들은 그걸로 숙제를 하고 했었는데 책방에 사서. 헌책방에서 하셨어요? 아, 그럼 낙서돼 있는데. 아, 그렇군요. 보름달 얘기는 그런 것 같았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틀자가 있어요. 그 안에 맞아, 꽃 모양이 그려져 모양대로 있는. 진짜, 예. 그게 마치 AI 같다라는 네, 느낌을 들었어요. 틀은 꽃은 이쁘게 그려져요. 그 틀을 대고 그리면. 그런데 꽃 모양이 다 똑같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 틀을 대지 않고 그리게 되면 꽃 모양이 제각각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비유가 되다 보니까 이 본질의 의미가 확 새겨지면서 네, 좋은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가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대부분 우리 보름달의 의견하고 동일해요. 네네. 근데 조금만 이제 뭐 보탠다면 그렇죠. AI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챗GPT나 이런 걸 좀 대표로 하는 AI가 나오기 전에도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거,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 엄청 많잖아요. 많았죠. 굉장히 많은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그 방대한 자료들이 사실 공개돼 있었어요. AI에게도 공개됐고 네, 맞습니다. 인간에게도 공개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전에는 이 AI가 글을 하게 되기 전에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다 검색해서 아이들이 글을 써오면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써서 내면 얘가 뭘 아는구나 뭘 모르는구나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토씨를 잘못 쓰거나 그럴 수 있죠. 뭐 얼토당토하게 갖다 붙이거나 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문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알고 쓴 거야? 그냥 베낀 거야. 위키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걸 딱 보면서 지적하는 것은 네게 아니다. 이거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죠. 현재 AI로 생성된 어떤 결과물은 교사들이 그런 걸 쉽게 판명하지 못해요. 쉽지 않죠. 네, 그것도 교사가 또 너 이거 베꼈지라고 말하기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그런 검색 엔진하고 이 챗GPT나 AI로 말하는 이 생성형 이것 결과물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거의 검색 엔진보다 이 AI로 생성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 이 검색 엔진이야 뭐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쫙 그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는 그걸 다 읽어보자니 머리 아프고 읽어봐도 낱말만 들어가 있으면 다 몽땅 나오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라고 해도 몰라요. 못 찾아요. 그 못 자료를. 찾죠.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무수히 많은 자료를 보고 판정해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과 그런 것들을 핵심 소스를 뽑아서 내가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머리 아픈 거거든요. 맞습니다. 즉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AI를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소스 몇 가지만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쫙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안 써. 머리 안 아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수히 글로 되어 있는 검색 엔진보다 영상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가 뜨는 것도 똑같잖아요. 머리 안 아파. 맞습니다. 그냥 보면 돼. 그런데 이게 도구로서는 매우 훌륭한데 훌륭하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 도구가 교육의 본질적인 것들을 키워내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커졌다면 너무너무 좋지. 네. 교사들이 얼씨구나 하고 이거 너무 좋은 교육 도구라고 할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야 작두 타는 무당 같아. 아슬아슬 슬아슬아. 이렇게 넘어가면 다치고 저렇게 하면 이런데 AI로 작업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하면 완성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나는 그걸 보고 공부해서 내가 그것보다 나은 보고서를 창조하면 되는데 거기로 안 나가는 거야. 왜? 그 달콤함에 빠지잖아. 그냥 거기로 끝이야.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보고서들이 학생들마다 다 나오는 거지. 내가 보고서 쓰는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과연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 쓴 보고서를 좋은 보고서라고 인정하는가가 사실 걔가 가장 그럴싸한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끔 거짓도 한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잖아요. 가장 그럴싸한 답변을 상상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아니야 다른 걸 다시 해 하면 다시 만들어주는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검색 엔진은 자연과학이고 이 그 AI는 문학이에요. 문화. 그러니까 상상의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에 기초한 그것을 머리 아파 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 몇 개를 가지고 얘한테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창작을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네네.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머리가 퇴보한다. 퇴화한다. 그거는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진다. 우리 교육의 본질은 인간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인간 발달이 개인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이 AI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독거노인 뭐 이렇게 이로운 점도 있는데 무엇인가가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립적인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사회적인 인간이고 정치적인 인간인데 함께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면대면의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뭐 아주 뛰어나서 좋은 조건에서 독선생 모셔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네네. 네, 그 일반적인 교육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근데 그 오류에서 왜 그 오류가 생겼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해나가면서 나도 발전하지만 서로 발전해 나가면서 오류 투성이의 인간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굴러가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오류가 없앤다 또는 오류가 일체 없애야 된다 그럼 AI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저는 AI가 갖는 어떤 교육에서는 방법으로는 도구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도구나 방법이 정말 가이드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가이드가 없이 그냥 두어서는 오히려 교육을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자칫하면 오히려 강력한 무기일수록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과거에 개인 PC 연결되지 않은 인터넷이 없던 상태의 PC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와 지금은 유튜브와 거기를 넘어서 AI가 있는 시대의 이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구는 훨씬 더 인간을 많이 망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걸 부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교육에서 얼마나 잘 가이드를 하고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역할과 그 이 보호자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하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장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천장 시스템? 천장에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간이 얘기하는 기본 교육은 이렇게 AI는 어느 정도 좀 천장 시스템이다. 이게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는 천장 시스템이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우리가 하는 기본 교육이다. 그리고 그 천장 시스템 안에서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AI는. 그렇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인터넷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PC가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을 했던 게 그 전화 모뎀으로 해서 모뎀으로 했던 했죠. 천리안 하이텍 기억나시죠? 네. 어제 날짜로 아. 천리안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역사 속으로 천리안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교육을 통해 뭐 AI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기본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그렇죠. 이 AI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 통화하면서 이제 통역이 되잖아요. 그게 어플을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파고를 넘어서는 예, 통역이 가능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는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기술 발전 이제 기술 발전은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 이제 사람들을 더욱 다양한 배경과 문화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사회를 마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기본 교육은 유지를 하되 또 어떤 교육이 예, 또 필요하게 될 것인지, AI가 이제 만들어버린 이 글로벌화된 환경에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할 때 네네. 저는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생각이 어떤 면이냐면, 그냥 두면 잘할 것인가, 그냥 두면 잘할 것인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 보면 어찌 보면 서머일 저는 약간 좀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두었을 때 AI나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과학 기술이 좋은 면을 보면서 이용할 것이다, 나쁜 면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쁜 면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사실. 그냥 두면 좋은 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하면서 AI가 번역해주는 거 사용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최근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얼마나 좋은 기술이에요. 안면인식하고 뭔가를 달리 바꿔주고 뭘 해놓은 걸 굉장한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예, 나이를 가늠을 해서 그렇죠. 목소리까지 해서 네.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좋은 방면에 사용하는 면도 있긴 하겠지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나쁜 쪽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입이 뭐냐? 교육에서 그 AI가 이렇게 그 뭐 글로벌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개입이 뭐냐?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인정하는 거야. 사실 그게 이 1, 2학년 어린아이들부터 5, 6학년, 6학년 이게 고학년까지 약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남을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1학년 그렇죠, 교실 그렇죠. 가면 뭐 어디 있어요? 자기만 있지. 그러다 그렇죠. 점차 세계에 이제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확장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서 내 존재와 남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 속에서 자기를 키우니까 결국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좋고 남은 싫은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나중에 나를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나라는 또 다른 나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결국엔 발전되면 뭐 늘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나한테 남들이 하기 원하는 거를 내가 남들한테 해주고 나한테 하면 싫은 거를 내가 남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나 무엇인가 하더라도 전부 다 저는 그런 타인을 인정하고 인정해서 넘어서 이제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칼은 또는 어떤 무기는 결과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도구가 돼버린 순간에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정말 그러한 인식, 그러한 교육, 그러한 발달된 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린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그냥 옛날 핸드폰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나는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뚝을 터놓고 삽질하면서 물을 막는 거하고는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교에서 비유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정도의 커다란 그 도구를 손에 주워놓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수습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어불성설 같아요. 훨씬 더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사나 학교 당국과 학부모하고 이런 게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게 뭐 그렇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핸드폰 건든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걷어야죠, 우리 걷어야죠. 막 그러면서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개인의 어떤 뭐 학생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 틀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밀려오는 뚝 이거 정말 막기 못 어렵다. 막죠. 네. 물이 콸콸 흐르는데. 네. 그런 생각에서 저는 교육에서 해야 할 역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나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면서 존중하고 그래야지만 도구가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도구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도구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성능 좋은 도구가 이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학부모, 학교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고민을 해서 공동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 개입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 때 개입은 일단 선생님들의 개입은 빠따였는데요. 그렇죠. 작은 상당히 게 되죠. 강력한 개입이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뭐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처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할 때 여보세요를 잘 안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여보세요로 전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안 바꿔줬잖아요. 가게 아버님들이 너 전화 예전 어디서 배웠어? 그리고 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누굴 찾는지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끊고 저 다시 해. 누군데요? 그러면 저 다시 누군데요? 이렇게 저 하잖아요. 누군데요? 누구 친구 누군데요? 네.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면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전화 예절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진 상황. 네, 그런 걸 빗대서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인정하는 네,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보름달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네, 저도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좀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얘기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위에 있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영어나 이런 시간에 태블릿을 거의 줘요 애들한테. 태블릿을 주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하는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걔네들은 뭘 해도 열심히 하니까. 뭘 하는. 뭐 그건 고민이 없죠. 근데 안 되는 애들은 되겠죠. 반대되는 애들은 애들은 이제 태블릿 창을 두 개의 창을 띄운다더라고요. 두 개의 창을 딱 띄워놓고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창을 하나 띄우고 하나는 자기들이 봐야 보고 싶은 거 내지는 뭐 유튜브 게임 채널 뭐 하여튼 이렇게 두 개를 딱 동시에 띄우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선생님 모르냐? 다 알죠 선생님도. 근데 수업을 하려면 얘들은 다 이걸 일에 뭐 하고 한 수가 없으니 그거 통제하다가는 수업 진행이 시간이 안 되죠. 달라고 하니까 네네. 어쩔 수 없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서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저어지는데 사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뭐 핸드폰을 쥐어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걸 할 때 동종의 액면처럼 주어지는 조우정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정보라든지 뭔가 정말 엄청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닐 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정보보다는 내가 재밌어하는 정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러면 이걸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꼭 참고 뭐 이걸 견뎌야 되는데 결국 그 견디는 힘은 뭘까? 결국 도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그 도덕이라는 것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선생님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이거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세계 시민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고 뭐 친구가 있고 뭐 학교가 있고 뭐 지역이 있고 뭐 사실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이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아이는 그것과 종려 동떨어져서 혼자만의 정보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같이 좀 매겨지거나 같이 좀 공유되거나 아까처럼 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자 아니면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작지만 여러 곳에서 여기서 웅성웅성 나와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거창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아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에 사람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거는 AI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건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싫은 건 너도 싫어라는 거 어찌 보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운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잠깐 저희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엿볼 수 있을까요? 개수초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관계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기대점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지금 질문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지금 끝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학년이다 보니까 크게 얘기해드렸죠. 그렇죠. 저학년 쪽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반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이 반에서는 내가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속감과 이제 존중을 받아본 경험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해도 내 얘기가 이렇게 무시되지 않고 같이 이야기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 반에 모든 애들 그럴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좀 많아진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 내가 있는 이곳이라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고 이 학교라는 곳에서 나는 이렇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결국은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한되거나 이야기하는 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뭐 내가 100%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또 좀 약간 서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약속이 정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율성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동체성 내지는 소속감이 더 발현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라났을 때 애들이 이제 2년, 3년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또 뭐 계속 지금 애들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 여기 졸업을 하고 은계중학교라는 큰 학교 갔어요. 네. 간 학생 얘기예요. 물론 지금 사고 쳐서 그렇긴 한데 여튼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이제 지금 2학년인데 2학년이 확실하게 자기는 알겠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프네요.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을 막 하는데 2학년이 돼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우리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선생님일까? 더 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교장 선생님.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대표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학교에서 성장했던 아이들은 최소한 이 공간이 물론 뭐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100%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야기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는 학생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올라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꺾인 거죠. 아,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었어. 라고 되지만, 이게 슬프네요. 되게 이제 큰 어떤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얘가 좀 늦어서 아니면 얘가 좀 늦대서 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희는 되게 잘 키워서 올려보냈다. 예수초가. 성공한 케이스. 성계시다 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제 하여튼 세상의 쓴맛은 보긴 하지만 아, 그렇죠. 여튼 세상이 그래도 만만치 않죠. 내가 있었던 곳에서 그런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라고 올라갔던 것들 그 사랑의 경험들은 또 그냥 뭐 언제쯤 모르지만 언제쯤가는 다시 또 발현되지 않을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만 뭐 이렇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관이 얘기했지만 뭐 자치 여러 가지 자치 활동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교실에서의 어떤 그런 학급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아까 자율성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애들이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 그런 어떤 아이의 반론으로 학교에 지은 학생이었었다 우리는 학교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발언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멋지네요. 초등학교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고, 그렇죠. 예, 주체의식도 있었고, 여기 아무래도 그 어느 한 공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면은 활동하는 것도 편하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 사실 손님이라고 느끼게 되면 배려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멋진 개수초등학교에 있다가 저기 은계중에 가서 뭐 은계중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은계중을 간 친구가 학교의 주인이 이제는 중학교에 와 보니 선생님인 것 같다 라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긴 했으나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씨앗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발현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기초적인 그런 의식이 발현돼 있어야 공동체라는 것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하간이 봤을 때는 이 만들어지는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는 방법 아니면 방향 이런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진다. 물론 뭐 다른 그게 것도 불편하세요? 있지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불편하지 다르게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런 어떤 것이 만들어지려면 네. 저는 한 가지 고민했는데 그게 사회적 공동의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공동의 성공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하고 공동하고 좀 약간 좀 중원부원인데 뭔가 좀 선진국이 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단적 성공의 경험 이렇게 좀 보이겠죠. 집단적 성공. 조금 어려운데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네.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네네. 사실 뭐 요즘에 뭐 MZ 세대하고 뭐 민주화 세대의 어떤 갈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각각의 세대가 집단적으로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경험했던 것이 그 세대의 어떤 일반적인 의식이나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민주화 세대 지금이야 뭐 5866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지탄을 받지만 어쨌거나 그 세대가 민주화 세대라고 지칭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민주화 운동의 성공적인 경험이에요. 물론 항상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여곡절 겪지만 어쨌거나 이게 그런 것들을 사회를 발전시켰고 그런 경험이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뿜뿜하고 있잖아요. 뭐 그전 세대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여러 가지 그 폐허 속에서 경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 부흥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인 거고 그 내에서는 뭐 여기 질곡이 있지만 아마 이 MZ 세대들도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한국 사회의 어떤 세대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집단의 성공 경험이 서로 간에 어떤 공동체 의식, 어떤 그 공동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동의 의식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초등학교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은 개수초등학교에서 그런 어떤 공동의 의식인데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없는 별도의 다른 세계에 가면 이게 있었구나를 느끼는 거죠.
모르는 걸 이제 네네네. 아는 거예요. 깨닫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 공동의 어떤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성공해야 되는 거죠. 성공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그 좌절의 의식을 느끼는데 성공적 경험을 얻는 것이 개인에게도 굉장히 효능감을 주듯이 집단에게도 굉장히 그런 성공의 경우는 효능감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다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익히는데 계속 초등학교에서 뭐 다양한 뭐 다모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저는 그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그런 비슷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비슷하잖아요. 그 방향성에서 성공해야지 잘못된 걸 성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성공의 집단적인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다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야. 방향도 잡고 가이드라인도 쳐주고 이러는 거죠. 아까 뭐 학부모에 안내했던 것들 다 그런 의식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좀 해소되는 활동이라고 필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단시간에 안 된다. 그리고 공간이 어디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동마다 그 요구되는 시간이나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단시간은 아니다. 그게 최소한 학교에서 보는 차시 단위의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 깔려 있잖아요. 최소한 1년을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뭐 한 프로젝트를 하든가 아니면 몇 년을 하든가 심지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6년을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개수초등학교 이 학교를 선택하고 하게 된 생각이 뭔진 잘 모르지만 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기도 하지만 그 내에서 서로 우애와 뭐 존중과 뭐 배려를 다 배워가면서 인간이 되더라. 그렇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사실 부모님들은 이 학교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기간도 시간적인 제약이 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교실에서 몇 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후에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뭐 산에서 뭐 나무떼기 가지고 뭐 서로 그 상상을 하고 나무집을 짓고 막 이런 활동 자체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내에서 부모님들은 가이드라인만 쳐주는 거죠. 위험하지 않게 또 그 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든든하게 옆에 선다든가. 그러니까 시간적 이런 공간적인 제약들이 좀 해소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있는 어떤 활동을 해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에 있을 때는 비교 상대가 없으니까 사실 그다지 공동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어른들은 이미 국가와 국가도 알고 이 집과 저 집도 알고 뭐 지역과 지역도 알다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런 걸 판단을 나름대로 비교 판단하는데 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여기 와 있었고 심지어 동네에 가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동네에서도 오히려 그런 소통이 많지 못하고 겨우 가면 이제 학원에서도 조금 만나는 정도 하다 보니까 그다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 이렇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 젖어들듯이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충분히 세워지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없어야 된다. 좀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장기간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다 모여서 네. 강당에서 모여서 어쨌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뭐 별 얘기도 다 하지만 그 많은 사이에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는 이야기하는 그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그리고 거죠. 학년에 관계없이
몇 학년은 말할 수 있고 또 형아 밑에서 내가 말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암묵적으로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모임도 있고 각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 활동도 있고 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거는 저는 우리 학교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 부모님하고 아까 학부모에서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그런 활동이 많은 게 저는 그거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네네. 네.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그런 뭐 같이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또 오래된 야영을 한다거나 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한테 공동체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활동 이해가 아닌가. 네네.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가 AI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다시 되짚어 보면 그렇죠. 일단 공동체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주체 의식을 통해서 AI를 바라보게 됐을 땐 그 AI의 악영향보다 선 효과를 더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함축을 해봤고요. 네. 네, 오늘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너무 길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오프라인 상을 통해서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합니다. 네. 다음번 녹화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 좀 그럴까요? 관청객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얘기해봤는데 네. 다들 부끄러워하셔서 한번 오셔야 방청객에서 방청객들에게도 질문도 해보고. 정말요? 네. 이 얘기가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일을 키우시는데요. 불편합니다. 방청 오시면 쿠폰 쏘시나요? 쿠폰 그럴까요? 뭐 커피 쿠폰? 커피 쿠폰 같은 거 번호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추첨을 해야 또 참여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한번 구상은 해보겠습니다. 방청객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요? 같이 참여하고. 농담이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하게 되면 여기 다목적실 정도는 다목적실 좋네. 해야 비어있는 되는데 날짜 잡아서. 이게 참 그런 자리를 만들기가 죄송한 게 다들 바쁘셔서 그렇죠. 네. 와주시면 너무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리는 저희 하간이 언제 한번 책을 내시면 콘서트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쓰시는 걸로. 네, 그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렇게 반대표 분이나 이제 임원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추천을 해주셔도 저희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 쫓아가서 이렇게 달달달달달 볶아서 한번 모시는 걸로. 아니면은 뭐 메일로 GYESU 개수 1949 gmail.com입니다. 그쪽으로. 그러고 보니 이 지메일을 근 한 달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보내셨는데 연락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깜빡 잊고 있었네. 근 한 달간 안 들어갔네. 네. 오늘 7번째 방송을 진행을 하셨는데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름들부터 어떠셨나요? 2학기 때 처음인가 한번 했었나? 했어. 2학기 때 했었나 봐. 네,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대충 하시나요? 단순히 그렇게 보름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꽤 길었잖아요. 텀이. 맞아. 텀이 좀 이번에 좀 길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항상 이게 학원의 지혜와 센스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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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 아유.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머리 지나면서 무슨 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좀 AI라 좀 많이 생소한 내용도 있었고 네, 좀 그랬던 고민을 좀 해봤던 네네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가는 어땠나요? 네, 우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방청해 주세요. 오시면 짧게. 너무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면 생소한 주제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해 주셔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네. 네, 주제 잡는데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실이에요. 자료실. 저희가 이제 목공실 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소를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서 오늘은 자료실에서 AI를 주제로 이야기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육의 본질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마무리 멘트
하고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1866년에 돌아가신 오스트리아 출신 발명가 조셉 파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1800년도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유포니아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그 기계는 어떤 거냐면 사람의 이제 성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냐? 뒤에서 파이프로 연결된 건반을 누르면은 사람의 말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 1800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 사람 가수들은 뭐 먹고 사나? 쟤가 노래 다 해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지금 가수들이 다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현재 저희가 이제 AI를 마주한, 예. 그 마주하면서 던졌던 질문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쩌보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AI는 답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훌륭한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수동에서 소통하는 라디오 개수통통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